안녕하세요. 이영돈 PD입니다. 이영돈 PD의 전격 인터뷰. 오늘은 카이스트 대전에 있죠. 유성에 있는데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21학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3학년인데 노승주 학생을 모셨습니다. 왜 모신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인사부터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습니까? 네. 저하고 어떻게 만났었죠? 그때 이제 부정선거 현수막 관련 건으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퍼지다 보니까 네, 이영돈 네, PD님께까지 네, 이야기가 전해져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승주 학생이 학교 카이스트 교내에다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어떤 현수막이냐면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부정선거에 대한 현수막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내 우파 학생들의 모임인 동아리를 만들겠다. 이 두 개를 붙였는데 카이스트 학교 내의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가니까 학교에서 뜨더라고 그런 거죠.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네, 그래서 가보니까 현수막 하나는 없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는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노승주 학생이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붙였다. 근데 제가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카이스트 내에 뭐 상당수의 현수막은 특히 노조 현수막은 허가 이런 거 도장 받지 않고 그냥 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유독 노승주 학생이 붙인 부정선거하고 그다음에 우파 학생들을 모은다는 그 현수막만 허가를 받지 않고 붙였다고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네, 가서 그 학교에서 설명도 했죠. 왜 그런지. 네. 그랬더니 뭐 이제 징계는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어,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음, 그래서 이게 뭐 징계권인가 싶었고 이제 잘 해명한다면 뭐 별일 없지 않을까. 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동아리를 학생들을 모집한다, 그런 모은다 이런 거는 부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특이는 했지만 자기 의사 표현은 충분히 뭐 그 캠퍼스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를 해서 뭐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는 저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노조 현수막이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어, 대학원생 노조를 만들면서 뭐 지식 노동을 뭐 지식 노동도 노동이다 하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현수막을 32개를 걸어놨더라고요. 학교 전체에? 네, 노란색 단색으로 네, 되게 미관을 해치고 네, 통행에도 방해가 되던데 그래서 총장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뭐 노조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해서 저희 그 이영동 TV에다 올렸는데 사람들 특히 우파 여러분들이 열렬히 노승주 학생을 응원해주고 해가지고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볼까요? 그때 나갔던 제 영상을 말이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카이스트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 자유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앞에서는 대전 시민단체들이 학생의 징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노승주 학생, 수리과학과 노승주 학생의 징계권에 대해서 지도교수하고 학과장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꽤 몇 년 전부터 소위 노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좌파들이 만드는 프랜카드 같은 건 교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만든 영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혀보자 하는 그 프랜카드를 걸자마자 여기저기서 항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떤 철거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또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뭘 의미하냐면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이곳 카이스트에도 발을 뻗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공정하게 외치고자 하는 젊은이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회의가 곧 있을 건데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카이스트 노승주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주 학생이 다니는 수리과학과는 수학과 통계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학과입니다. 노승주 학생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건 지난 선거들이 과학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렇게 의문이 드는 점은 이게 과연 징계까지 할 건인가에 대한 게 가장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징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현수막 게시에 관한 지침을 어긴 사실은 있는데 그게 학칙을 어긴 건 아니고 네, 지침과 학칙은 구분되는 거라서 보면 네. 다른 쪽에서 좌파 쪽에서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게시를 하고 있는데 왜 뭐 좌파 측에서는 아예 그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예약 신청을. 그냥 지정 게시대 말고 그냥 아무데나 걸고 있어요. 네. 네. 좌파들은 네네네. 근데 그걸 철거하라거나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그 지정 게시대는 신청했고 좌파들처럼 똑같이 비지정 게시대에도 몇 개를 걸었는데 전부 다 철거하라고 이제. 영화 배급사인 리디아 코프와 자유와 혁신당 김지일 최고위원이 학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떼가더라고요, 맘대로. 그런데 그냥 뛰어갔어요? 네. 철거 요청 이메일이 오긴 했는데 네, 누가 맘대로 떼어갔습니다. 노조 현수막 옆에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상영 현수막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누가 안 뛰어간 곳은 자진해서 스스로 철거했고요. 노조가 만든 현수막들은 교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 좌파들의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노승주 학생의 현수막만 철거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부정선거 영화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어서 이제 그 밑에 자유대전을 규탄한다는 계좌가 붙었습니다. 근데 위 거는 뜯었잖아요. 지금. 네, 위에 거는 제가 철거일에 맞춰서 네,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그 등기를 이제 429만 건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누락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 그리고 등기 숫자, 그리고 개표소에서 개표한 숫자 이게 다 틀려요? 다 틀려서 75%의 지역구에서 불일치했습니다. 그 부풀린 숫자에 맞춰서 가짜 투표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몇 표씩 부족해서 조작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노승주 학생이 보내온 400만 건이 넘는 분석 자료를 보면 관내 사전투표 불일치 지역구가 전체 253개 선거구 중 75.8%나 됩니다. 조작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파의 점조직을 만들어서 또 이제 다른 동아리와 다른 학교와도 연합을 하고 세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연구하는 수리과학과의 노승주 학생에게 끊임없는 끝없는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노승주 학생. 파이팅!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끌었잖아요.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제 사실 지도 교수님 사퇴하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동아리 설립이 무산되긴 했는데 이제 학교 전산에는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가 뭐 한 명으로 나오는 건 있는데 사실 구글 폼으로는 좀 모아가지고 그래도 학교 내에 그 뜻을 같이 하는 우파 친구가 몇 명 생겨서 일단은 그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부정선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부정선거를 알리려면 저부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끝나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대선의 대통령 선거 통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오늘 노순주 학생을 제가 모신 이유 자체는 노승주 학생이 수리과학과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공부하는 그 부분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정선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런 통계가 나올 확률이 지난 총선, 뭐 이번 대선
나올 확률이 지구 탄생 350억 년부터 오늘까지 매일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이게 통계로 나타난 걸 보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전국에 수학을 하고 통계를 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학생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노순유 학생이 카이스트 학생이 나타났어요. 통계를 전공하고 수리를 전공하는 학생이 나타나서 이게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다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신 거고 수학을 전공, 수리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통계를 전공하는 학생이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셨는데 오늘 최근에 이제 연구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엑셀로 그 파일이 있는 이제 대통령 선거 데이터를 분석을 전부 해봤습니다. 네. 16대부터 21대까지 해봤는데 16대는 누구였죠? 이제 16대는 노무현이었죠. 아, 그럼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윤석열,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6대의 대통령을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노무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재검표를 해서 뭐 결과가 뒤바뀌지도 않았고 뭐 그러면서 노무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부재자 투표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게 그때는 그게 사전선거였죠, 그렇죠? 네, 그 우편의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통계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통계가 차이가 나서 한번 볼까요? 놀랐습니다. 그래프가 있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는 지금 같은 사전선거 형식이 아니고 그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했어요. 군인 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밖에 보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그 시도별로 당일 투표 득표율과 부재자 투표 득표율을 나타낸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회창 후보의 경우 부재자 투표가 밑에가 있는 부재. 네, 네, 이 연한 선으로 있는 이 네. 부재자 투표가 크게는 30%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기도 하고 당일 투표하고. 네, 네. 당일 투표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라도에서는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비슷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그렇더라고요. 이건 대수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여러분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당일 투표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가 결과가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차이 나야 2% 정도 차이 나는데 저렇게 30% 차이 나는 거는 뭔가가 조작이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명 계속해 주시죠. 이회장 득표율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득표율의 경우에는 이제 부재자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네, 밑에가 이렇게 진한 선이 그 당일 투표를 표시해 나타내고요. 주세요. 네. 이제 연한 선이 부재자 투표를 나타내는데 부재 투표도 많네요. 네, 이게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양상인데 아,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예. 이거는 X축은 요걸 표시. X축은 이제 당일 투표 득표율이고 네. 이제 Y축은 이제 부재자 투표 득표율인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 Y는 X 직선 위에 있어야 하는데 음. 이제 전라도의 경우에는 이제 Y는 X 직선 위에 있지만 이제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Y는 X 직선 아래에 있고 네.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Y는 X 직선 위에 있어서 부재자 투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자 올려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전라도는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전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 우편 투표에서 바꿔치기가 있었다라고 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은요. 전라도는 이제 뭐 당일 투표 득표율이 높으니까 네. 굳이 조작을 안 한 것 같고 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네. 그걸 한번 이제 볼까요? 17대 대통령 선거는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비슷하네요.
17대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부재자 투표가 있었는데 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모두 Y는 X 직선 위에 이제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네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전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당일 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비슷한데 오히려 전라도 지역에서 부재자 투표가 약세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렇죠? 글쎄요, 이제 저는 사실 전라도에서 그 당일 투표를 이제 전라도에서의 당일 투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해서 뭔가 노무현 때 전라도에서 90에서 95%를 득표했잖아요. 네. 그것도 뭔가 당일 투표 조작이라던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의심이 충분히 드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전선거, 지금 같은 사전선거 있기 전이에요.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부재자 투표인데 그때는 재외 투표가 네, 새로 생겨서 시작됐어요. 해외. 네, 재외 투표도 15만 표 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득표율을 보면은 이제 이 가장 지난 게 당일 투표이고 네. 시도별로 정렬한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국내 부재자 투표와 재외 투표의 그 차트를 그려보면은 전라도를 기점으로 양상이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국내 부재자 투표가 전라도 이외 지역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밑에 있는데 전라도에서는 오히려 위에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과 비교를 해도 네,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문재인은 부재자 투표가 많네. 그렇죠? 네. 전라도에서 오히려 약세인 모습인데 이게 좀 특이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거 국내 부재자 네. 문재인 때 그런 건가요? 네, 이게 문재인 때 국내 부재자 투표인데 이제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래 있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또 이제 Y는 X 위에 있고요. 대수법칙 지켜졌고 대수법칙이란 건 사전하고 당일이 비슷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Y는 X 기준으로 오히려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네.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제 이때는 후보가 5명이라서 그 다음에 문재인 홍준표 한번 볼까요? 네, 문재인 19대 대선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가 전면 도입이 돼서 당일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그리고 재외 투표가 존재합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은 당일 투표 위로 관내 사전 투표가 있고 또 관외 사전 투표가 있고 저 위에 재외 투표가 있습니다. 재외 투표가 굉장히 많네요. 네, 재외 투표가 굉장히 문재인이 득표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홍준표 득표율인데 여기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대소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가 당일이고 맨 위가 당일이고 그 다음 관내, 그 다음 관외, 그 다음 재외 투표입니다. 재외 투표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 그렇죠? 네. 또 이제 전라도에서만 이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그런 전라남도 양상을 다 광주하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조작할 필요가 없다. 이제 득표율이 낮은 곳에서 조작을 해야 이게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득표율이 높으니까 네, 원래 득표율이 높으니까 굳이 민주당이 조작을 할 높으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차이나요? 쭉 이걸 표시를 해주세요. 커서로.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에서 문재인 후보와 표를 나눠 가지는 그런 그때는 그랬죠. 상황이었는데, 국민의당 할 때. 네. 그래도 근데 차이가 났나요? 당일하고 관내 사전? 안철수 후보는 그 관내 사전 투표에서 이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거는 문재인 마찬가지잖아요. 후보와 다르게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은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당일 투표와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설명 계속하세요. 그래, 계속 할 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투샷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그거만 계속 보시면. 예. 그리고 관외가 위에 있고 제외가 아래에 있고 사실 네. 그럼 이재명 때로 한번 와보죠. 저 윤석열 대통령 때. 색깔이 비슷하니까 약간 구분이 잘 안 되네. 이재명 득표율은 어때요? 맨 위가 당연히 관내죠. 맨 위가 이제 제외 투표고 재투표가 제일 많고, 제외 투표가 제일 많고 그 그 다음이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가 많고요. 그 다음 관외. 그 다음에 관외 그리고 당일 투표가 제일 제일 낮고. 낮습니다. 이제 근데 저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투표가 부정선거가 없이 조작이 없이 됐다고 하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뭔가 조작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네, 그렇죠? 네, 이재명과 거꾸로 나타납니다. 맨 밑에가 윤석열 대통령은 관내가 제일 낮고 네. 몇 프로나 차이 났어요? 이것도 전라도 지방에서는 비슷하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20대 대선에서는 특이한 게 관내 사전 투표가 굉장히 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튄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이전 문재인 때는 어, 제외 투표가 가장 높았던 반면에 네. 이제 이재명 그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제 관내가 제일 높고 제일 높은 양상을 보입니다. 관내가 투표가 많잖아요. 그리고 물량이 가장 많기도 가장 하고요. 많고. 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작을 할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그랬고 이번에 있었던 6.3은 어때요? 6.3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번 대선은.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당일 투표와 그 사전 투표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음,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제 제외 투표를 넘어서 이제 관내 사전 투표가 더 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더 많다. 당일보다 훨씬. 네. 그리고 김문수 대표. 이거는 김문수 후보는 뭐 이제 이재명과 반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차이가 엄청 이 갭이 엄청 큰데 저게 수리학적으로 저렇게 그 당일하고 관내 사전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학생이지만 그래도 계속 수리하고 통계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 이번 대선에서 이제 그 차트를 그린 게 있는데 예, 한번 보여주세요. 네. 21대 대선에서 거소 선상 투표는 이러하고 이제 관외 사전 투표는 이러하고 관내 사전 투표는 이러하고 제외 투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갈수록 이제 투표별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제 관외와 관내에서는 이게 차트의 모양이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쌍곡선을
쌍곡선을 그리더라고요. 일정한 패턴을 그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빨간 거하고 파란 게 뭘 말하는 거죠? 이제 파란색은 이제 이재명 네. 득표율이고 파란색은 이재명 득표율이고 빨간색은 이제 김문수 후보 득표율. 근데 저렇게 일정한 형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선거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일정 비율로 조작을 했다. 조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쌍곡선 형태의 차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네. 그래서 음,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2x분의 3x라는 공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식으로 정확히 어디에서 몇 표를 얻을 것인가가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이거 수직 표시하세요, 수직. 예. 저기 표시. 여기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예, 3x. 그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사전 투표를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이 K 값이 3에서 3.5 사이의 값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이제 비율상 그 사전투표를. 3에서 3.5배를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합리적이에요, 설명이? 이제 그 정도의 격차는 이제 유권자 의식 조사를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죠. 유권자식 조사는 선관위가 선거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정확한 통계인데 그 통계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3배에서 3.5배나 많이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많이 나가서 사전선거를 했다는 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3에서 3.5%를 했을 때 이거 그래프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쌍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쌍곡선이. 지역으로 보면. 수리학적으로 네, 이것도 비슷하네. 여기에서 볼 때 이준석 후보가 특이한데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x 직선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대수법칙 지켜준 거 아니에요? 권영국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는 모두 이제 그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비슷하다. 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유독 김문수와 유독 김문수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긋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긋나도 크게 어긋난다. 3에서 네. 3.5배 정도. 네. 이게 가능해요. 수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일정 비율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일정 비율로 가짜 표를 집어넣으면 저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네. 자연 상태에서 나오기 어려운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확률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뉴욕대 이석훈 교수는 뭐 그게 지구가 뭐 태양이 장당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Z값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Z값을 계산해 보진 않아서 네. 네,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차트가 나온 게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왜 이걸 그러니까 수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 선거 통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분석을 해봤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호기심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봤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죠? 네. 또 다른 보여주실 거는 윤석열 그 20대 대선의 결과인데 예, 여기 보시면 심상정 후보와 허경영 후보가 당일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에서 비슷해요.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손 안 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그 퍼센트가 떨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아마 우편 바꿔치기를 했거나 또 이제 관내에서는 표 투입까지 있었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재명, 윤석열을 보면 윤석열 표차를 후보가 과반이 넘는데 이제 이재명이 관외와 관내에서 이제 조작을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부정선거를 뚫고 겨우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음, 통계가 지금 분석한 통계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받은 거라서 네, 여러 번 검토하기도 했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나 차트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고 과학적인 거잖아요. 네, 수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수리학자도 있고 통계학자도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침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침묵하는 거는 그냥 그게 조용히 살고 싶다 이건가요? 뭐 관심을 안 가지는 거기도 하고 이제 물증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이미 물증은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만일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물증이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빠듯한 네, 투표용지 포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게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한두 개만 있어도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투표 무효가 될 겁니다. 재선거를 실시할 텐데 우리는 선관위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다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껴두고 통계만 놓고 보면 전 그게 의아한 거예요. 통계만 놓고 보면 부정이 있고 조작이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음, 분석을 할 때 여기에 무슨 다른 게 개입돼 가지고 통계를 잘못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잡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이제 그 관내 사전투표를 이번에 굉장히 정교하게 조작을 했어요. 네, 정교하게 조작을 했는데 음, 이거는 이제 다른 후보를 빼고 차트를 그려본 두 겁니다. 사람만 네, 이번에 두 사람만. 김문수하고 이재명. 네. 예. 굉장히 정교하게 조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전국에 있는 253개 지역구를 모두 조작한 거냐? 뭐 그게 가능하냐?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은데 전산 조작하면 되잖아요. 뭐 이제 투표자 수 부풀리기는 사실이죠. 네. 이제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이 이제 투표자 수를 직접 세었을 때 이제 전산에 나타난 숫자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고 이제 그 부풀린 숫자에 맞춰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투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선거 무효수송이 벌어지면 그때 20대는 21대 총선은 그렇게 한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전자개표기로 조작했다기보다는 실물 투표지를 직접 넣어서 음, 조작을 한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이게 조작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관내 사전투표지들은 이제 각 구의 선관위에 모이고 그렇죠. 거기서 5일 동안, 4, 5일 동안 거기다 보관해 두기 때문에 네, CCTV를 보는 것도 되게 뭐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을 관내 사전투표함을 그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데 거기에 봉인지를 붙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봉인지가 훼손된 사례가 많죠. 네, 전국에서 발견됐고 네, 그런 것을 보면은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서 표를 그렇게, 투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봉인지가 뜯어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대전에 있는 그 중부권 광역물류센터로 몰리고 또 그렇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동서울 광역물류센터에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인 거기에는 전혀 뭐 다른 CCTV나 아니면 그 창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자기들끼리 거기는 완전한 사각지대고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작이 용이하죠. 그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 정말 파리파리한 학생이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리학적인 그 전공 상식을 가지고 풀었더니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거 조작이 됐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어른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교 3학년이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기초적인 자기 수리학적인 자기 전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함 몇 군데만 열어봐도 사전선거를 숫자를 세도 투표 수가 조작된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온 국민이 지금 부정선거를 방임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노승주 학생 같이 관심을 가지고 좀이라도 분석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 빠뜨린 이야기 있으세요? 그 19부터 20에 이 차트를 안 보여드린 것 네, 같은데.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19대 대선에 19대면 누구? 이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네네, 유승민, 네네. 심상정 후보가 이제 나온 모습인데 거소선상. 거소 손상 투표는 표본이 작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Y는 X 직선 위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홍준표 후보는 좀 아래에 있고요. 네, 이렇게 보여 화면 클릭. 그다음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X 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위에 있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같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앙 직선을 통해서 모여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는 그 격차가 더 많아지네요. 더 벌어지고요. 이제 제외 투표에서는 와. 놀라울 정도로 네, 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재투표 이번에 재투표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재투표 보니까 한 군데만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그것도 어디 경상북도 칠곡 유학생이 몇 명이나 가 있는지 모르는 그 지역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가 다 이재명이 이겼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또요. 또 이제 이거는 거소 20대 대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허경영 후보가 나왔을 때인데 거소 손상 투표는 굉장히 기울기가 1인 Y는 X 직선 위에 어느 정도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관외 사전 투표부터 이제 격차가 관외 사전 투표부터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제 직선을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위에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더 많이 그 격차가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요. 이제 제외 투표에서는 이런 좀 기이한 기이한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네. 참. 내가 느끼는 거하고 수리학과 학생이 느끼는 거하고는 전공 학생이 느끼는 거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수치적으로 보면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죠. 네. 이제 숫자로는 이제 사람들도 이상함을 느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보여준다면은. 그런데 이게 그 숫자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는지 그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이제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인지를 뜯고 아니면 뭐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자물쇠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표지를 투입을 한다든지 이게 봉인지 크기가 자물쇠보다 작아가지고 이게 슬쩍 하면은 이게 굳이 봉인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관내 사전 투표함을 열 수 있기도 하거든요. 자, 내년 6월 3일에 개헌 투표하고 저기가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없애려면, 조작선거를 없애려면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죠.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사전선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투표자 수 부풀리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는 뭐 그렇게 부방대가 근데 제대로 안 됐죠. 이제 숫자를 센다고 했는데 네, 종이로 그 개수를 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던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않다고 네,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거를 숫자만 사실 정확히 셀 수만 있어도 네, 그 선관위가 발표한 거 비교하면 되는데 거기서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싸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이를 만드는기보다는 사전선거를 없애고 당일선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제 생각에 사전선거에도 투표인 명부를 도입해서 소명을 하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선거 명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아무 신분증이나 내 거 얼굴 비슷하면 그냥 가짜 신분증이라도 보고 통과시켜서 투표용지를 줘버리니까 중국인이 와서 투표를 해도 뭐 지금 모바일 신분증 같은 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전선거를 없애버리고 당일 투표도 하고 투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한다든지 대만식 방법을 채택을 한다든지 뭔가 의심받을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게 제도적 개선인데 없애려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선관위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선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표한 거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특검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감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선거를 해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정부가 탄생하는 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부정선거가 있음을 알고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증거를 수집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그 관내 사전투표 참가인이 그 몰래 카메라를 이제 장착을 하고 이제 그걸로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떨까? 몰래카메라는 말 그대로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걸 공식적으로 숫자를 프랑스처럼 투표를 넣을 때마다 하나씩 찍히든지 뭐 개수가 되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으면 어렵지 않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부정선거는 계속 우리가 있겠죠. 고안을 해서 네,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줘 노승주 학생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입니다. 젊은 친구가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열렬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